안녕하세요. 깊은 밤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DJ 윤재입니다. 혹시 지금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방 안 작은 탁자 위에 라디오를 올려두고 불을 희미하게 낮춘 채 듣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가 잠 못 드는 밤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황혼탐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사건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오해와 진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사라진 반지의 주인.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월의 어느 저녁, 동네 작은 공원. 올망졸망한 놀이터 옆 산책길을 걷던 72세 최은자님은 발밑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은은히 빛나는 오래된 반지 한 개. 아, 누군가 잃어버렸구나. 얼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은자님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선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김 여사가 은자님 댁에 들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거 박영수 씨 아내 반지 아니야? 맨날 끼고 다니던 건데. 은자님은 놀라 대답했죠. 아니야, 공원에서 주운 건데. 그런데 김 여사는 이미 밖으로 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이거 큰일이네. 은자 씨가 왜 그걸 집에 뒀을까? 그날 밤부터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자 씨가 일부러 가져온 거다 하고, 누군가는 그거 불륜 증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을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은자님은 분명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괜히 반지를 숨겼다잖아. 경로당에서도 시장에서도 같은 눈길이 따라왔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은자님의 삶을 무너뜨리는 듯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괜히 주워온 걸까?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 하나가 내 이름을 뒤흔들던 순간,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죠. 며칠 뒤 은자님은 결심했습니다. 반지를 신문지에 곱게 싸서 관리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오해는 없겠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반지 사진이 붙고 주인을 찾는 공지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남자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발이 희끗희끗한 전직 군인 박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반지 제 겁니다. 아니, 제 친구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5년 겨울, 강원도의 눈 덮인 GOP 초소에서 재전 후 최병호 상병이 제게 보여줬던 반지입니다. 휴가 나가면 결혼하겠다며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던 그 반지. 하지만 그날 새벽 적의 기습으로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주워 그의 기억과 함께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50년 가까이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붙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병호야, 내가 떠난 지 48년. 나는 네 반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널 잊지 않았다. 이제 곧 너 있는 대로 갈 날이 머지않다. 그때 네 반지를 돌려주마. 너의 전우, 영수가. 사람들은 그 글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륜이라 수근거리던 입술은 다물어지고 대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쯤에서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441님, 작은 물건 하나에도 한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군요. 이제부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지 하나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우정의 증거였던 겁니다. 또 7310님, 저도 아버지가 군대 시절 전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분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박영수님 사연에 제 아버지가 급처집니다. 이 밤 그 마음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해지네요. 이후 동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이웃들은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자님에게도 사과를 했죠. 내가 괜히 입을 잘못 놀렸어. 미안해. 은자님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지 뭐. 사람들은 공원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전후의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아이들 손을 잡고 그 비석 앞에 서는 주민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라진 반지의 주인.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이 한 사람을 흔들었지만 결국 밝혀진 건 전우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할 때 그 뒤에 숨은 긴 사연을 잊곤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이렇게 적겠습니다. 선의는 오해를 거쳐도 결국 증명된다.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곁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밤만큼은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과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복도 끝 라디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늦은 밤 아파트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에 뒤척인 적. 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짜증이 났던 순간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12층 복도 맨 끝집. 그 집에서는 늘 밤마다 라디오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가요, 군악대 음악, 심지어는 뉴스까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냥 좀 크게 듣나 보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니, 애가 시험 공부하는데 밤마다 저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늦게 퇴근했는데 좀 조용히 자고 싶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크게 듣는 거야? 민원은 관리사무소에 빗발쳤습니다. 주민회의 안건에도 오를 정도였죠. 결국 관리소장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웅장한 군악대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80세 가까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이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끄럽게 했으니까 소리를 줄였는데도 제 귀엔 잘 안 들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관리소장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은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덧붙이셨다지요. 제가 옛날에 군악대 출신이었거든요. 이 음악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그게 좋아서요.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국군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음악은 삶의 전부였고 은퇴 후에도 늘 라디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억을 이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청이 찾아오면서 볼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했지만 사정을 듣고 난 뒤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후 한 주민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복도 끝에서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모여서 함께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아파트 경비실 앞 작은 마당.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자를 들고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라디오가 작은 스피커에 연결되자 군악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은 눈가가 촉촉해져서 트럼펫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도 소리는 조금 흔들렸지만 군악대 시절의 자세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춤을 추었고 청년들은 손뼉을 쳤으며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웃 갈등의 원인이었던 소음이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복도 끝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는 더 이상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겐 하나의 배경음악, 동네의 정겨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군악대 음악이 안 들리면 괜히 허전해요. 1282님, 저희 아파트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힌 적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 수 있다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901님, 난청 어머니 생각나네요. 소리를 크게 틀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화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7775님, 예전엔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소리 뒤에 누군가의 사연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3308님, 우리 집도 저녁마다 옆집 TV 소리 들려요. 오늘부터는 그 소리가 귀찮다기보다
그냥 누군가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조차 누군가의 추억이고 삶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불편만 바라보면 갈등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감이 됩니다. 복도 끝 라디오는 결국 갈등의 상징에서 따뜻한 화해의 선율로 바뀌었지요. 오늘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화해의 음악이 흐길 바라며 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신비롭고도 따뜻한 사연입니다. 제목은 바로 노란 우산의 비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시장에서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있는 누군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어느 날 문득 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런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경북의 한 시골 장날, 오래된 장터 골목엔 늘 다양한 좌판이 펼쳐집니다. 채소, 건어물, 옷가지, 그리고 흥정하는 목소리들. 그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장터 사람들 사이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 회색 코트를 걸치고 노란 우산을 옆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장터의 나들이 나온 어르신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좌판도 물건도 심지어 진가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 도대체 뭘 하는 분일까?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장날이면 나와서 사람 구경하시는 거라던데. 아니야, 예전에 장사 크게 했다가 망한 분이라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날마다 나타나는 노란 우산 노인.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청년이 그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왜 항상 여기 앉아 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무연고 장례 공지가 붙는 자리라는 걸 알거든. 청년은 이해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장날마다 여기 붙이고 가. 연고 없는 이들의 장례 날짜와 장소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장례식장도 텅 빈 채로 끝나지. 그래서 나는 그 공지를 대신 이뤄주려고 오는 거야. 노란 우산은 사람들이 잘 보라고 내가 일부러 들고 오는 거고. 청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노인은 평생 상여꾼으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남의 장례를 도우며 살아온 삶.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상여를 맬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억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매 장날마다 우산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지를 읽고 이름을 으추리고 그 영혼을 위해 짧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장터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 옆에 사람들이 작은 국화를 놓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공지된 분을 위해서요. 비록 모르지만 기억은 하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노인의 노란 우산 옆엔 늘 꽃이 쌓였습니다. 연고가 없다고 하지만 장터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작은 장례가 된 셈이었죠. 소문은 더 멀리 퍼져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국화를 두고 갔습니다. 어느새 장터 한복판 노란 우산 자리는 공동의 기억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520님, 저도 시골 장터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생각납니다. 그분도 혼자가 아니었겠지요. 마음이 짠합니다. 2811님, 무연고 장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누군가 기억해주는 자리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905님은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도 다음 주에 국화 한 송이 들고 장터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억해주는 건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이 곧 존엄이니까요. 오늘의 노란 우산의 비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시작을 주목하지만 끝은 쉽게 잊어버리죠. 하지만 그 끝을 함께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외로운 죽음을 기억된 삶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들에게도 누군가의 노란 우산이 필요할 테니까요. 오늘 네 번째 사연은 제목부터 따뜻함과 묵직함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연탄 30장. 여러분,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1980년대만 해도 겨울이면 집 앞에 연탄이 쌓여 있는 모습이 참 흔했죠. 그 시절 연탄은 단순히 난방 연료가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지켜주는 겨울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8년 겨울 한 신혼부부의 작은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5년이 흐른 지금 그 사연은 동네 전체를 감동으로 묶는 기부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1988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 갓 결혼한 26살의 남편과 22살의 아내는 둘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바람은 살을 내었고 방은 찬 기운이 가득했죠. 그들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연탄 30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바닥에 검댕을 묻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껴 써야 돼. 하루에 한 장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루 한 장이면 30일. 딱 한 달 버티네?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 둘이 꼭꼭 껴안고 자야지. 그 말에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깃든 걱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 꺼지면 방 안 공기는 곧바로 얼음장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정말로 연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덜덜 떨며 전기장판이라도 사자고 했지만 남편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옆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연탄 몇 장 필요한가요? 옆집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신혼부부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연탄 5장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은데 젊은 사람들 감기 걸리면 안 되지. 필요할 때 또 말해요. 그날 밤 아내는 연탄불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 5장이 우리를 살렸어.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꼭 누군가에게 갚자. 지금처럼 추운 누군가에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키우며 분주히 살았고 연탄 대신 보일러가 보급되며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갚아야지 하는 다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겨울, 부부는 이제 환갑을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집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는 신문에서 에너지 빈곤층,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35년 전 연탄 30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탄 기부할까? 30장 말고 300장, 아니 3000장. 남편은 놀라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또 큰 소리치네. 그래, 해보자. 그때의 5장은 해. 이제 우리가 크게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부부는 지역 사회복지관에 조용히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이름 말고 그냥 익명으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사연이 어떻게든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연탄 30장 은혜 35년 만에 3000장으로 돌아오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그 기사를 본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보태자. 나도 한 장, 아니 10장은 낼 수 있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연탄 기부 릴레이였습니다. 회사원은 월급에서 조금씩, 가게 사장은 하루 매출에서, 학생은 아르바이트비에서 연탄이 차곡차곡 쌓이더니 결국 마을 전체에 1만 장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겨울마다 추위에 떨던 집집마다 연탄이 놓였고 아이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1988년 신혼부부의 연탄 30장이었죠. 4820님, 저도 어릴 적 연탄 나르던 기억이 나네요. 온몸이 시커매졌지만 방 안만은 따뜻했죠. 2109님, 작은 은혜가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어진다니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715님, 올겨울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라면 한 박스 놓아드려야겠어요. 연탄 30장처럼요. 여러분, 연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검댕 묻은 얼굴에도 웃음이 있던 시절, 연탄 한 장에는 삶을 이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작은 선의가 언젠가 누군가의 3000장, 1만 장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요. 연탄 30장.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따뜻함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반드시 커져서 돌아온다. 오늘은 이렇게 내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라진 반지의 주인, 복도 끝 라디오, 노란 우산의 비밀, 연탄 30장.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작고 소소한 사건 속에 담긴 깊은 마음.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소문을 빨리 믿고 불편보다 배경을 먼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지켜내는 불빛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 작은 등대 하나를 켜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삶의 길을 환히 비춰줄 수 있도록요. 저는 DJ 윤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길 바래요. 안녕히 주무세요.